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투자 가치, 청약,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호재가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의 지금 상황의 입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들어올 위치고요. 여기에서 600m 거리에 구성역이 있습니다. 구성역은 이제 분당선으로서 수서역까지 지금 타도 38분 가고요. 삼성역까지는 47분 전철로 걸립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초품화 위치에 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3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한 300m 정도 앞쪽으로 가면 작은 상권들과 작은 학원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1km 위치에 이마트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편에는 15년에서 22년 차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고요. 용적률은 200%, 대지는 평균 대지 지분은 10평 안팎으로서 정비 사업성은 크게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강남에서 내려오는 경부 고속도로가 있죠. 그죠? 이 경부 고속도로는 서울, 성남, 용인, 평택, 대전, 대구, 부산까지 해서 쭉 연결이 되는 고속도로고, 해당 위치는 용동 고속도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위치로서 동서남북을 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는 광교수지가 위치하면서 아주 좋은 신분당선 라인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앞쪽에 동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가 쪽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학원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 편한 플랫폼 시티 앞쪽에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 상태가 이렇게 나 있으면서 동네 분위기가 약간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서 봤던 구성역 앞에 이제 두 개의 굵직한 호재가 들어오겠죠. 첫 번째로 이제 해당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용인역 플랫폼 시티 아래쪽에 용인역이 들어옵니다. 용인역은 여기 들어오고 구성역이 분당선으로 여기 있는데 이렇게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GTX-A 용인역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24년도 바로 내년에 개통을 해서 수서역까지 먼저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도 운행을 하는데 이 삼성역까지는 28년도에 개통 예정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인역 플랫폼 시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멋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게 역사가 되겠습니다. 큰 높은 이 빌딩도 두 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주 멋있는 도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도 올해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29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9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에 83만 평입니다. 계획 인구가 중요하죠. 계획 인구는 28,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11,000세대 공급 예정입니다. 자, 11,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한 5개 단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대충 그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 효과도 24,000명 들어오게 되겠고요.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관련된 것들이 생명공학, 정보기술, 문화산업기술, 4차 산업의 첨단 기업 도시로 조성을 한다. 그래서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그리고 녹지, 그리고 학교, 그 다음에 인프라까지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완성시키겠다라는 게 용인 플랫폼 시티의 계획입니다. 자, 주거는
단독주택이 154세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5392,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 4870. 자, 주상복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1682세대 해서 총 10,000세대 정도 해서 24,000명 정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굵직한 호재였던 GTX-A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8분 정도가 수인 분당선에서 수서역까지 걸리는데 이게 GTX-A를 타게 되면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28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인 분당선에서 삼성역까지는 현재는 47분이 걸리는데 GTX-A를 타고 가면 47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4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삼성역까지는 28년도에 개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서역까지는 바로 내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시티의 단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구성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용인역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GTX가 서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위쪽부터 해서 요 하늘색이 첨단 지식 산업이 되겠죠. 요게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일자리가 들어오고 요 가운데 한번 상업시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라색으로 된 곳이 첨단 제조가 됩니다. 첨단 제조. 그리고 요쪽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 있죠. 그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녹지들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도 많고 단독주택도 많고 공동주택도 많은 아주 쾌적한 공간이 되면서 일자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족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핵심 상업시설이 되고 그 오른쪽 편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되겠죠. 자, 이 지도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에 내가 입주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하고 관련 있는 인프라는 어떤 것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상업시설 빼고는 딱히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하고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평면도에서 보시다시피 플랫폼 시티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굉장히 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죽전역, 보정역, 그 다음에 구성역 이렇게 3개의 정거장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물론 용인역은 하나지만 그 뜻은 내가 여기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별로 거리적인 이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첨단 제조 쪽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별로 큰 거리적 이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쪽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이 인프라가 월등히 떨어지거나 가격이 월등히 비싸야지 이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신축이기도 하니까 가깝고 그나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지금 첨단 지식 산업하고 첨단 제조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자리들이 여기에 있는 이 편한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살기 좋은 곳이 있고요. 더 가까운데 살기 좋은 곳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격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첨단 지식 산업에서 성복역까지 1800m입니다. 그리고 수지구청역까지는 불과 900m고요. 첨단 지식산업센터 가운데쯤에서 잡아도 이 편한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2km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서는 거의 3km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첨단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 이쪽이 거리적 우위를 훨씬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쯤에서는 상현역이 3km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광교중앙역까지 4.3km,
첨단 제조에서는 오히려 광교 중앙역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오는 거하고 첨단 제조에서 광교 중앙역까지 가는 거하고 거리의 이점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는 이쪽 지역의 유일한 호재라기보다는 여기, 그리고 이쪽 전체가 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숨어있는 포인트를 한번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철 GTX를 볼 때 삼성역하고 수서역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잡아서 수서역까지는 10분, 삼성역까지는 13분이라고 저희가 시간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은 강남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플랫폼 시티에서 용인역에서 수서역으로 가서 강남역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죠. 여기는 환승을 해야 됩니다. 환승을 해서 강남역까지 환승하는데 23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10분 정도 환승 시간을 포함을 하면 용인역에서 강남역 가는데 43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용인역에서 삼성역 28년도에 뚫리겠죠. 그죠? 삼성역까지 가는 데는 13분 걸리지만 다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데는 환승을 해서 또 5분을 가야 돼서 28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강남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 신분당선 라인에 상현역 보이시죠? 상현역은 35분 만에 강남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3분, 그 다음에 여기는 30분, 여기는 28분, 동천역까지는 25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인역에서 GTX-A를 타고 강남역까지 가는 데는 뭐다? 별로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신분당선을 타면 환승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상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때는 9억 정도로 나올 것인데요. 국평으로 평균 단가가 2,600만 원 정도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구축이 7억에서 8억 정도 하는데 22년에서 25년 된 아파트가 7억에서 8억 정도 하고 정비 사업성이 그다지 좋지 못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플랫폼 시티에서도 멀지 않고 학군이 골고루 갖추고 있죠. 그죠? 학군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학군이 굉장히 좋은 학군입니다. 여기에.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학군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학군이 형성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학군을 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매우 훌륭하겠지만 이쪽도 처지지 않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인 플랫폼 시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을 하려면 가격이 여기가 월등히 높거나 인프라가 월등히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 한번 보시죠. 8억 5천, 7억 5천, 9억, 7억 4천, 9억입니다. 거의 다 신축급이고요. 전철역에서 550m, 900m, 920m, 300m, 800m입니다. 자, 여기서 전철역까지 거의 600m고요. 이 구축에서는 1km가 넘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학군에 있어서 많이 밀리고 있고 인프라도 여기를 제외하면 자, 이쪽은 배드타운의 느낌인 구시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약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20일에 하고요. 특별 공급은 5월 2일, 일반 공급은 5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59 타입이 129세대, 74 타입이 152세대, 그 다음에 84 타입이 718세대인데 일반 공급은 8호 이하가 가점제 40%, 추천제 60%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점이 높다. 가점의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해가지고 본인의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다. 그러면
가점제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에. 특공이 되면 특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특공도 안 되고 가산 점수도 안 높다. 청약 통장만 갖고 있는데 가입한 지 1년만 경과됐다. 그러면 추천제를 하시면 됩니다. 추천제가 여전히 60%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특별 공급을 빼고 추천제 60% 물량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40세대 59 타입은, 그 다음에 74 타입은 50세대, 그 다음에 84 타입이 220세대 전후로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공고문이 나와야지 확실한 거고, 요거는 예상치,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00세대 정도가 추첨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이 경과되면 되고요. 용인하고 경기에 사시는 분은 200만 원을 공고문이 뜨기 전에 돈을 넣어야 되고요.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민간 분양은. 자, 인천에 사시는 분이 하고 싶다. 이러면 250만 원. 서울에 사시는 분은 30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다 2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요. 요 금액 기준은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동네 기준입니다. 서울 사람이면 300만 원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가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 계획과 세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5월 달에 9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상 분양가가 9억이니까 10%인 9천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해당 단지는 거의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중도금 60%는 해주겠죠. 그죠? 중도금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30%를 내는데 24년 4월이 되겠죠. 그죠? 자, 내가 임대를 놓고 싶으면 전세가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 그래서 9천만 원 이미 냈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포함해서 넉넉히 3억 2천 정도가 필요할 거고요. 내년 24년 1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특례는 사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R이 빡빡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실입주하실 분들은 3억 2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히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를 할 거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 대출로 가야 되는데 DSR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점 잘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전세로 임대를 줄 거면 전세금이 5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금이 총 4억 정도가 들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년만 지나도 내가 실거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고요. 자,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앞에 들어오는 용인역 플랫폼 시티는 교통, 인프라, 일자리가 매우 큰 호재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아까 보셨다시피 거리상, 그리고 주변의 가격상, 그 다음에 인프라를 봤을 때 인근 주변이 모두 해당되는 거지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만 가져간다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수서역에 두느냐, 그 다음에 삼성역에 두느냐, 강남역에 두느냐, 자, 이거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 매수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에 따라서 임팩트가 덜한 것을 아까 보셨죠.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전히 신축 기준으로 9평 이하 7억대도 있었고 8억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동탄역의 500m 거리에도 9억 이하 단지가 3개, 4개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선에서 나올 것인데 9억에 나오면 그냥 받고 싶은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적정한 분양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 용인시 플랫폼 시티가 비싸다라는 게 아니고요. 용인시 플랫폼 시티가 9억에 나오면 또 반대편에는 이런 선택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따져보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고르라고 오늘 찍은 겁니다. 자, 투자는
절대 가치가 아니고 상대 가치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의 소중한 돈으로 더 좋은 나한테 맞는 단지가 있으면 주변 단지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삼성역과 이 인프라가 완공되기까지는 빨라야 7, 8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다 하시면 분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